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향성 없이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이슈들이 살아있는 만큼 오늘 다양한 또 탑10 종목 내에서 2차 전지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목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유한타증권 조남준 차장,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관심주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10위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 상승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에 눈에 띄셨어요? 바로 이스트소프트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AI 휴먼 이슈에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강하게 반응해준 이스트소프트. 지금 힘은 다소 빠졌습니다만 부진했던 본업을 벗어나서 AI 신사업 투자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는데요. AI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스트소프트가 MS 비전 얼라이언스 MOU를 체결하고 MS와 AI 휴먼 사업 협업을 또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급등이 나온 건데요. AI 휴먼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향후 이스트소프트의 AI 휴먼 신성장 동력 주목해봅니다. 10위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9위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9위는 진성TC가 올라와 있네요. 건설기계주들의 52주 신고가 행렬에서는 다소 소외되어 있었던 진성TC는 그 흐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캐터필러 향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캐터필러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그 캐터필러의 주가는 주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TC 올해 실적 성장 기대 유효하다라는데요. 북미 건설과 인프라 수요는 견조하고 그에 따른 미국의 캐터필러와의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키 맞추기 상승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바로 이어서 8위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8위는 주가 바닥 중에 바닥에 있던 아프리카TV가 올라와 있네요.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반등에 나서줄까요? 1분기 실적은 주춤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했습니다. 플랫폼 매출 증가, 외형 성장은 긍정적이라는 평가 속에 2분기 실적 회복을 시작으로 올해 꾸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향후 또 베트남 등 글로벌 진출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은 유료 결제 데이터 반등은 긍정적이긴 하나 광고 사업의 역성장 그리고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은 다소 부담이라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의 향방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8위는 아프리카TV가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고요. 10위 종목부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10위는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오늘 MS와 손잡고 이제 AI 협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본업 부분에서는 부진하면서 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AI 신사업을 좀 기대해 볼 만한지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조남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스트소프트? 네, 이스트소프트 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알집이죠. 보안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이 이제 줌인터넷이라고 상장이 돼 있습니다.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했던 게임이 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성장 동력이 없는데요. 이번 연도 2월 달에 한번 주가가 15,000원대까지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이제 지분 투자, 교환 사채 발행을 했었고요. 그 자금 사용의 용도가 바로 AI 휴먼에 대한 개발입니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오늘 급등한 거는 이제 MS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제 급등을 했고요.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면 당사에서도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검색 엔진을 더 늘려서 점유율을 높인다.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낸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MS와의 그 협력이 좀 그거에 대한 결실물이 첫 번째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AI 메타버스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좀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급등을 했잖아요. 예전 같아 불과 한 지난달에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아마 주가가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만 움직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뉴스에 이런 급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상승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어떤 걸로 보여지고요. 좀 대신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상승에 대한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15,000원까지 보는 그런 플레이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0위는 이스트 소프트였습니다. 근데 살짝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단기 이슈에 좀 그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기적으로 이스트소프트는 이제 AI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체질 변화. 아하. 현재 기준으로 보면 AI 매출이 5% 정도가 돼요. 이거를 말 그대로 20% 30%까지 늘린다면 네. 그리고 알집과 줌 인터넷의 적자를 좀 줄인다면 그리고 또 신게임이 나온다면 조건이 참 많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는 적자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보단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네. 않을까요? 네. 네,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는 관심류하다. 지금 MSF 부회장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챗GPT 활용 방안을 이런 차기 스타트업 업체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낸 이런 이스트소프트에 관심류하다라는 분석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9위 진성TC 종목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건설기계 관련주인데 키 맞추기의 반등의 힘 얼마나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길건 대표님? 저는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힘은 남아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입 동향 보면 계속 적자 뭐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4월 달 수치 보면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랑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 40, 50% 정도 늘었고요. 일반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리포트들도 보면 쉬지 않고 있는 뭐 땅 파기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미국에서는 크게 보면은 뭐 도로, 항만, 공항 이쪽에 거의 10년 동안 1,500조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 쪽도 신재생에너지랑 이쪽으로 해서 10년 동안 최장거리 수로 터널 사업하고 있죠. 그다음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가 이번에 4월 수출입 데이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중동 쪽에 대한 일반기계 수출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여기서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꾸준하게 당연히 건설 중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또 핵심 포인트는 또 광산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광산 또 당연히 열심히 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건설 기계 쪽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캐터필러에 대한 말 그대로 이익이 뭐 피크아웃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뭐 캐터필러뿐만이 아니라 히타치나 우리나라 뭐 밥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실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우상향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조금 올라가서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이 안에 들어가는 캐터필러 굴삭기, 바퀴레일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꾸준하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은 안전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바닥에 눌려 있을 때 지금 저는 차라리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프라 관련주 진성TC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입니다. 이 최근에 좀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두고 좀 엇갈리고 있어요. 뭐 플랫폼 부진이 해소됐다 하면서 목표가를 올리는 증권사도 있고 또 광고 매출이 역성장이라고 그러면서 목표가를 내리고 있는 증권사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조남차님?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네, 이번에 기사가 이제 지난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별풍선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별풍선을 많이 쐈을까? 이유는 이제 작년에 이제 트위치에서 이제 화질을 낮추면서 이적을 아프리카TV로 많이 한다고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요. 각 증권사에서. 근데 결국에 뚜껑을 열어보니 진짜 많이 왔어요. 한 1,000명 이상의 유입 효과가 있었고 실제로 트위치는 아프리카TV보다 훨씬 더 큰 플랫폼, 글로벌화된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TV로 오면서 그 스트리머들의 어떤 별풍선 매출이 신규로 일어나면서 역대 최대 별풍선 매출이 일어났다. 근데 3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 대한 별풍선 매출은 지금보다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도 되겠다. 특히 아프리카TV의 가장 큰 문제가 광고예요. 광고가 생각보다 안 붙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TV를 저도 최근에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 게임들을 그렇게 BJ들이 플레이를 많이 해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단순히 내가 이걸 재밌으니까 해볼게 이게 아니고 중국 게임사들의 마케팅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BJ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게임의 홍보 효과와 광고비의 증액.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지금 광고비 집행이 전반적으로 낮은데 중국 회사들의 광고비 집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기대치를 낮췄던 광고비 매출은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아프리카 TV가 정말 많이 올랐을 때가 2021년도였어요. 그때 4월 달 주가가 딱 이때 주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매출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800억대 후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가 800억대 후반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기록하는, 매출은 늘었는데 마진은 좀 줄어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주가가 25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퍼가 막 50배 막 이래서 이제는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도 기준으로 퍼가 10배예요. 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별풍선 매출과 광고비에 대한 그 집행으로 인한 이익 개선, 그리고 이번 연도가 21년도의 이익을 초과한다면 과연 지금 퍼 10배가 합당한 밸류에이션인가? 그러면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지금 솔직히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차트 부담도 없고, 그리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난다. 그러면 접근해 보는 게 맞죠. 하물며 수급까지 최근에 좋아지고 있죠. 이게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지금 바닥 중 바닥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진적인 속도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강한 상승보다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주가를 좀 보면 느끼는 게 확인을 하고 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4월, 5월 매출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로 찍히네 실적이. 그러면 하고, 네. 가파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8위 아프리카 TV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5월의 첫 거래일 2차 전지 관련주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IRA 혜택 반영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전해지면서 탄력받았는데요. 하지만 초반보다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이 세계 최초로 이 전기차 배터리를 보호하는 복합 소재를 만들어낸 성우 하이텍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이틀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1분기 한화 방산 편입과 또 수출 증가에 따른 지상 방만 부분의 회수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나온 후 전거래일에는 차익 매물 속에 음봉을 그렸지만 오늘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현재 빨간불 켜내면서 4.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중 의류 관련주인 FNF는 오늘 개장 직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났다는 공시와 함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탄력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구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일부터 기관도 함께 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2.8% 오르면서 14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 관련주도 오늘 강한 섹터 중 하나인데요. 이 실적과 리오프닝 기대 한 번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주인 덴티움은 6일 동안 매수하던 기관과 함께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면서 양봉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또 최근 신고가를 기록한 후 소폭 내려왔지만 다시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7.5%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중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 바로 7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7위를 기록했을까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주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걸까요?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물류 역량을 활용해서 폐배터리 회수, 운반, 전처리 전반적인 영역 사업 참여를 검토하면서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주춤하나 2분기는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요.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서 향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스마트 물류 등 신사업 부문에서의 가시적인 투자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7위는 현대글로비스가 기록을 했네요. 바로 이어서 6위입니다.
오늘 산업부가 AI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죠. 그 안에서 주목되고 있는 한미 반도체 랭킹쇼 종목 탑10 단골 종목입니다.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을 전망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눈높이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후공정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특히나 AI 시장 확대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 등 신규 장비의 확대 그리고 국산화, 마이크로소의 장비 등 그 성장 가치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올 1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상저하고의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 가시화되는 그림 기대해 보도록 하죠. 6위는 한미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네, 7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죠. 김건희 대표님 주가는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1분기는 안 좋을 거 알았고 네. 7위 2분기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좀 가시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성장 동력과 이제 상승 여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이 말 그대로 얼마나 자동차가 잘 팔리고 이거를 잘 갖다 나르느냐가 이거 제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서도 이제 제가 4월 수출입 동향 말씀드렸지만 이번 1분기 실적이 완성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지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완성차 움직이고 나니까 부품주들 움직였는데 저는 그 다음은 이제 현대글로비스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시장 기대치가 조금 낮아져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여기에 그래도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매출이 한 6조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 정도는 부합을 충분히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가 조금만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물류 쪽이 조금 정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뭐 전월 대비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40% 정도가 수출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대부분 다 현대글로비스가 갖다 나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성차 해상 운송 쪽은 현대기아 수출 물량을 이미 거의 다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박 적재율이나 왜냐면 선박을 꽉꽉 채워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비어서 가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운임이 완성차 운임은 사실은 이제 다른 운임 지수는 조금 바닥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완성차 운임은 여전히 그래도 상승을 효과를 분명히 톡톡히 치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역사적인 저평가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8월 기준으로 하면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작년에 현대글로비스가 매출이 한 26조 정도 했어요. 근데 올해 예상치도 26조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조 7천억이었는데 올해도 거의 그 정도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도 거의 그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작년에 실적 그래도 굉장히 괜찮을 때가 거의 한 21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갔었거든요. 근데 현대가 이제 뭐 앞으로 조금 안 좋아진다, 뭐 수출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것들이 부침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조금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까지 갔던 바턴을 현대글로비스가 충분히 가지고 올 시즌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또 HMM 인수한다라고 얘기했으면 사실은 주가 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인수전 참여 계획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실적 따라서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완벽하게 다 살아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8만 원 정도까지 저는 1차 목표가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대응해서 한 15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만의 목표가를 주시긴 했는데 투자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는 자체적으로 좀 무겁게 가잖아요. 조현주 네. 차장님께 또 질문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보다는 그래도 상방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놔두면은 그래도 나중에는 고점에 있겠지라는 관점으로의 투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 이제 자동차 업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자동차 업체만큼 쌉니다. 뭐 이번 연도 기준으로 뭐 5배, 6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 사업 자체가 이제 물류 쪽과 뭐 중고차 사업 이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페노션이라든가 HMM의 어떤 이번 연도의 어떤 실적 가시성을 보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현대차 그룹의 성장과 어쨌든 대부분의 물류를 현대차 그룹의 물류에 동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막 19만 원을 넘어서 막 확 간다? 이런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밴드 플레이로 한 18만 원까지 그냥 좀 편안하게 가자. 이런 네. 측면에서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현대글로비스까지 살펴봤고요. 6위 한미반도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단골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워낙 기대감이 높다는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가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디까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세요, 조남 차장님?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이제 연초에 한번 언급을 드리고 나서 언급을 이제 안 드렸는데 지금 다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그 4월 19일 날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과 이익, 뭐 순이익은 뭐 일회성 이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 자체가 그냥 쪼그라든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게 빠지면은 최근에 올랐었던 이런 상승분은 다 없어지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이제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아, 결국에는 지금 한미반도체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안 되고 성장성으로 보는 성장주가 돼버렸구나. 그러면 IT 부품주 중에서 뭐 되게 싼 주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보다 주가 상승은 한미반도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HBM3가 나오면서 그쪽에 쓰이는 TC 본더가 이제 뭐 성장성이 좋다 이런 얘기가 하고요. 그 TC 본더는 하이닉스하고 공동 개발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가 하이닉스에 정말로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지 않으나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옆으로 딱 붙어서 맞아, 횡보하고 일자로 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횡보 구간이 일단락되면 그에 맞춰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IT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 튀어나갈 때 한미반도체가 가장 먼저 튀어나가는 3월 달에도 그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5월 달에 한미반도체의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고 IT 중소형주 중에서 뭘 살까? 밸류에이션 싼 것보다는요. 비싸더라도 성장성에 이미 외국인 기관들이 베팅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성장성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어요. 그럼 길건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미반도체? 근데 앞에서 다 얘기하셔가지고 사실은 AI 얘기가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가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AI 반도체 쪽에서는 결론은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가 이미 어느 정도 선점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분명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적 상관없이 그냥 지금 올 한 해는 꾸준하게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0위부터 6위 종목까지 쭉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투자 전략 또 세워보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종목 장세 속에 그 안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5위를 기록한 종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자동차 부품주에서 나왔습니다. 화신이 차지했네요. 현대차그룹의 샤시와 바디를 공급하는 업체죠. 1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 설립을 발표하면서 이 성장 동력 확보 기대와 더불어서 북미 시장에서의 증설에 따른 신규 수주 발생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그룹의 국내 24조 투자의 수혜 기대 속에 강력한 주가 모멘텀으로 고점 꾸준히 높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화신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순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안에서도 이슈가 있는 쪽에서 상승에 두드러지는 가운데 코스모 그룹 흐름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4위를 차지했네요. 1분기 실적은 주춤했지만 전기차 전방 시장의 성장과 양극재 대규모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 또한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강한 급등 이후에 횡보 구간에서 수급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5월 MSCI 편입 기대가 높은 코스모 신소재 주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지 지켜보시죠. 바로 이어서 3위입니다. 3위도 2차 전지의 대장, 2차 전지의 중심이 차지를 했네요. 에코프로 그룹주입니다. 장중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MSCI 편입 기대도 있죠. 에코프로, BM 모두 1분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고 향후 계획을 담은 오늘 오전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를 공식화하고 이 전고체 생산 공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에코프로 BM을 보자면 올해 하반기 양극재 수요 증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여전히 양극재 수요 견조하다. 2분기 호실적을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자회사 상장 이슈까지 있는 천하부족 에코프로 그룹주가 3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변동성은 있어도 시장의 중심에 여전히 있는 모습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 화신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과 떼놓을 수 없는 또 화신이죠. 이 주가를 보면 올해 들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긍정적인 이슈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오를까요, 길건우 대표님? 저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뭐 거의 1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000원 정도 눌렸잖아요. 그럼 다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딱히 실적이 망가질 게 없습니다. 작년에 한 1조 6천억 정도 매출했는데 올해 예상이 2조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800억인데 1,200억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가 상승을 하는데 주가는 아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셰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내연 기관은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전기차 트레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차체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알루미늄 샤시 쪽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보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데가 인도 시장입니다. 네, 근데 인도 시장 자체가 보면 SUV에 대한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셰시에 대한 ASP가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인도 매출이 최근 들어서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로 보면은 사실은 인도 수치가 사실 그렇게 찍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거의 한 20%대까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서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배터리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케이스가 기존에는 동회, 그다음에 성우 하이텍,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화신이 들어갔거든요. 향후 성장성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더 있다. 제가 앞에서는 2조 정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게 배터리 케이스가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하면 매출은 거의 한 50%에서 100%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충분히 더 기대가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가는 놈만 가잖아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될 놈 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동차 쪽이 부품 쪽도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만 또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다시 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스를 언제 뚫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도에 이제 매수하셨다가 목표가 한 16,000원 정도 갔다가 또 이제 부침 내려오면 또 매도했다가 손절 라인도 한 13,000원 정도 잡았거든요. 이 이하로는 사실은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빠질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박스 내에서 계속 재미를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신 뭐 실적도 괜찮고 배터리팩 케이스 신사업도 괜찮고 길건우 대표께서는 전고점까지 바라보셨는데 준환 차장님은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저는 자동차주를 볼 때 네이밍이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에 K-팝 콘텐츠들의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 노래 외국 사람들 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많이 듣고 실제로 이번에 그 앨범 판매량 같은 걸 보면 해외 판매가 되게 높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네임 밸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자동차가 그래요.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도요타가 훨씬 좋은 자동차 회사였죠. 근데 지금 현대차 정말 좋아지고 있는 자동차고 판매량도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네이밍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차 모든 뭐 부품주들 해도
퍼 5배면 약간 비싼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 밸류에이션의 어떤 가치 상정이 이제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 현대차도 퍼 10배 받아도 싸다. 이런 어떤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진이 정고점 하면은 22,000원이에요. 충분히 그때가 2011년도였는데요. 네.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이번 연도에 좀 자동차 플러스 부품주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고점 돌파까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토요타의 영업이익을 또 제쳤죠. 이런 네임밸류로 현대차 그룹의 상승과 맞물린 화신의 또 상승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4위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상승이 좀 주춤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좀 두드러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뭐 페라이트라든지 LFP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었던 가운데 코스모 신소재의 상승을 조남주 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저희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 업종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빠질만 하면 올라가는 게 또 2차 전지 업종이고 종목들이니까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참 이게 10년치 밸류에이션을 끌어오고 근데 당장 내년에 양극재에 대한 어떤 이런 공급 과잉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만 해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되게 고민스러운 업종이고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같이 코스모 신소재가 거의 동일 비율로 올랐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할 물질과 MLCC용 이형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매출 비중은 한 7대 2.6 정도, 나머지는 기타를 차지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뭐 장점을 좀 본다면 그 증설하는 이번에 이제 그 증설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증설 비용이 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의 그 Q&A를 봤더니 땅이 많아서 증설 비용이 타 업체들 비해 훨씬 작다. 국내 대규모 부지를 이미 갖고 있어서 증설을 원래 10만 톤에서 지금 15만 톤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해서 주가가 또 계속 견조하게 가고 있는데 기존 부지에서 10만 톤 이상까지 증설이 다 완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플러스가 있어서 에코프로 그룹과 같이 다른 2차 전지주에 비해서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LFP 배터리, 미국의 광산 투자 여러 가지를 다 아무리 봐도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뭐 2차 전지 좀 올라갈 때 트레이딩 바이로 그냥 가는 거 그리고 올랐으면 좀 팔고 이런 전략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이쪽 산업 성장이 좋아지니까 뭐 25만 원, 30만 원까지 갈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또 큰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은 매매 관점으로 네, 코스모 맞습니다. 신소재 짚어주셨고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가 있습니다. 이 수급 이벤트는 길건원 대표님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요즘에 흐름을 보면 개인들의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편입 효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양극재 소재에 대해서도 대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 저는 사실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양극재 관련된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이제 다음이 또 바로 에코프로긴 한데 양극재 관련된 소재들이 사실은 너무 빨리 뭐 미래 실적 너무 빨리 가져다가 쓴 거는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래도 맞지 않겠나라는 주의여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페라이트라든지 LFP 지금 테슬라에서 앞으로 이제 히토류 대신 페라이트를 대체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뭐 사마그룹주라든지 네. 기존 히토류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의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단기 테마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여지가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차라리 그쪽이 조금 더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쪽 테마에서. 네, 왜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는 결론은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게 저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외적인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은 돌아가면서 분명히 순환매는 분명히 올 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재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테마들이 온다라고 해서 금방 꺼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좀 넓게 조금 사실은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어서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죠. 아까 조남주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분석이 힘들다, 좀 고민이 많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비슷한 관점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저희가 사실 저는 에코프로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2차 전지 ETF 살 거면 그냥 에코프로를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정말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거의 한 5조 정도 했는데 올해 에코프로가 한 9조 정도 매출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영업이익 자체가 조 단위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실적은 맞다 이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 정도가 적당할까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부담은 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전 올해 안에 100만 원 또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걸림돌은 IPO. 네, IPO 전까지는 충분히 흐름을 뭐 말 그대로 100만 원을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우상향을 할 수도 있지만 IPO가 되고 나면 분명히 이제 기존의 LG화학에서 LG엔솔 뛰쳐나올 때처럼 사실 그런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약 일정 보시면서 저는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극재 쪽에서는 뭐 글로벌 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코프로의 수혜를 그룹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다 받고 있는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목표가는 에코프로 BM은 거의 한 35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올해를 기준으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는 IPO가 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는 같은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요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야 그러면 지금 70만 원대니까 100만 원까지면 괜찮지 않아? 라고 들어가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남준 차장님의 에코프로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양극재로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양극재 1위는 원래 그 벨기에 회사인 유미코어라는 회사가 1위였어요. 지금은 에코프로가 1위고 유미코어가 2위고요. 근데 유미코어 그러니까 글로벌 뭐 양극재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 그냥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은 고사하고 주가가 뭐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왜 한국만 유독 2차 전지는 한국 회사들만 좀 오르고 있는 기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 중국 회사들이 그랬거든요. 저희가 막 후광통 시장이 열리고 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 중국이니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3천억짜리가 똑같은 회사가 중국에서는 2조, 3조 이렇게 많게는 막 몇십조. 근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그런 어떤 뭐 2차 전지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 한 개만 고르라면 에코프로만 가지고 그냥 매매하는 게 맞다. 나머지는 다 죽어도 마지막에 죽는 건 에코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다른 주변주보다는 에코프로 위주로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은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위 에코프로 그룹주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종로 마법사님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몇 년째 파월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역시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죠. 이번에는 그래도 금리 인상 여부나 인상 폭보다도 금리 동결이나 인하에 대한 시점을 언제로 얘기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인데요. 명확한 내용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는 그만 예민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은 끼양이님의 의견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아직 단체는 못 오고 개인만 오고 있는 상황을 짚어주셨죠.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연휴 4일 동안 16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에 외국인 비중은 4천 명으로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베이징 제주 항공편도 재개되고 있고 또 업계에서는 늦어도 6월 달에는 단체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라고 점쳐보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유입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존보아자님의 댓글이죠. 내가 미용 의료기기 보라 했는데 다 급등했고 라는 댓글인데요.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의 능력이 대단하네요. 요즘 의료기기 쪽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리 찜하셨던 거군요. 다음 타자는 어떤 아이들이 될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로땡님의 의견입니다. 반도체는 지수가 가야 사지라는 댓글인데요.
업황 부진에 또 너무 익숙해졌고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시그널이 나와야지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투톱과 함께 반도체주들도 함께 달려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처럼 이렇게 방향성이 없을 때 결국에는 실적, 숫자가 받쳐주는 종목들이 그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바로 2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호실적주들의 상승이 좋습니다. 2위는 호텔신라입니다. 예견됐던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깜짝 실적을 시현하면서 강하게 52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네, 이렇게 깜짝 실적 이후에 2분기도 중국 현지 수요 개선에 따른 나이공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면세점 실적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강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리오프닝 모멘텀이 기대된다. 예상보다 빠른 수익 개선에 8개 증권사 모두 일제히 목표가 상향을 하면서 호텔신라 더 갈 수 있다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2위는 호텔신라가 차지했네요. 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엔터주는 뭐 사도 다 간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늘 대망의 1위는 BTS 완전체가 아니어도 견주하다 하이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BTS 입대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를 상쇄시켜줄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 특히 뉴진스가 3분기 컴백을 예정으로 앞으로의 컴백 기대로 성장성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시현하면서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지민의 솔로, 뉴진스의 흥행, TXT, 세븐틴 등 글로벌 팬덤 대폭 확장에 힘입어서 앨범 판매 호조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하반기에는 또 현지 걸그룹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S의 공백을 탄탄하게 채워넣는 하이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호텔신라와 하이브에 대한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일제히 나왔는데 수남주 차장님 지금 사도 괜찮나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옛날에 면세점 업체들은 이제 따이공이라고 하죠. 보따리상에 의해서 매출이 좌지우지 됐는데요. 대신에 마진은 크지 않았어요. 근데 호텔신라가 이번 코로나의 어떤 이런 발병을 계기로 해서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수익성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물량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 위주의 체질 변화를 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호텔신라는 옛날에 퍼 50배, 100배를 받으면서 미래가치를 받았죠. 근데 호텔신라가 이번 연도 컨센서스가 보면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1,000억에서 2,000억까지 아주 순이익이 다양합니다. 만약에 한 2,000억 정도 벌게 된다면 내년 기준으로 퍼 10배대로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제 고퍼주가 아니라 이제 좀 저퍼주로 변하면서 충분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아까 끼양이 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단체 관계가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출과 이익이라면 이제 체질 개선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을 하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의 이익도 가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중국 관련주 중에서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호텔신라는 조금 주목해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관심주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죠. 워낙 최근에 엔터주 잘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이브가 1위인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길건우 대표님?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실적이 조금 받쳐주고 올해 한 해 동안에 꾸준하게 담을 수 있는 종목을 굳이 꼽으란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랑 아까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저는 엔터주를 봐요. 최근에 JYP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정말 좋았잖아요. 왜냐면 이제 BTS 부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은 JYP는 그걸 벗어났어요. 한 2년 동안은 뭐 이제 재계약에 대한 이슈도 없었죠. 군입대에 대한 이슈도 없다 보니까 좀 우상향을 그렸는데 이게 BTS가 완전체 공백이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게 3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BTS 솔로는 이제 지민이가 하기를 시작했는데 초동 판매량이 앨범이 145만 장 팔렸고요. 심지어 혼자 있는데 빌보드 핫백 바로 1위하고 앨범 판매량으로는 200에서 차트 2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플래티넘까지 인증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거 별 이상이 없구나라고 하니까 3월 말부터 거의 이제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BTS 이제 지민에 대한 것들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세븐틴이 지금 450만 장 앨범 판매량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 투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TXT 뭐 거의 23회, 슈가 2회.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세븐틴 또 예정되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콘서트 매출액만 따져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100% 정도 상향되는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분기 때 또 이제 다시 컴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르세라핌, 뉴진스.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계속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3분기 중에는 또 제2의 BTS라고 사실은 BTS 덕 하이브가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근데 남성 그룹이 또 나온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만약에 진짜 뭐 미국 쪽에서 흐름을 또 한번 탄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이브가 다시 거의 뭐 정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은 가지고 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또 모멘텀은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 콘서트 재개 기대감. 이 전까지는 분명히 엔터주들이 충분히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바로 전고점까지 가겠다라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28만 원대거든요. 근데 충분히 34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지금 실적과 체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한 23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남준 사장님도 간단하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치가 변했다. 이 우리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에서의 어떤 가치 평가가 예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퍼 100배, 50배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게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와 이거 너무하다 이럴 싶을 때가 어떤 고점이 형성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지금 현재의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얼마나 더 고점을 높여갈지 두 분 다 공통적인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만큼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길건우 대표, 조남준 차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